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민생 법안들, 알고 보면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반민생, 반서민은 물론이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준 법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원격 진료,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 건강 위협하게 됩니다. 사실 원격 진료 안전하기만 하다면 편하죠. 병원 안 가도 되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문제를 불완전한 과학기술로 하겠다는 거 어느 도단입니다. 현행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 통과되면요, 관계부처 장관이 빈곤층 선정의 기준과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부 재량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악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도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카지노를 허가하는 법안들 많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운운하면서 마치 경제활성화법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들은 신규 카지노, 새로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루즈 산업 육성법,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달라고 했는데요. 세월호 크루즈 피해 제대로 진상조사하기 위한 유족들의 요구에는 고개를 돌리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만나지 않으면서 크루즈 산업 육성법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죠. 이거요, 선상 카지노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미 전국에 16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진흥이 아니라 도박진흥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볼까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골자는 호텔 개설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텔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 즉 한진입니다. 창경궁 앞인가요? 거기에 육성 호텔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명박이는 롯데그룹에다가 100층이 넘는 성남공항의 활주로를 틀어서까지 허가해 주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따위 법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단언컨대 박근혜의 첫 1년은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죽였던 해였습니다. 두 번째 1년, 바로 지금 세월호 참사와 각종 인재로 국민을 죽였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년은 민영화와 양극화, 경제살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인 민영화와 양극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족도 없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재벌들 편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경제살리기란 말로 포장하고 계십니까? 대답해보세요. 라디오 백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전문 호황기업 우진축산유통에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개념찬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등급의 뉴질랜드산 청정우 선물 세트, 명절 선물용 가방에 야무지게 포장한 뉴질랜드 5kg 찜갈비 세트가 무려 99,000원. 현재 원가가 15% 이상 인상됐지만 전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9월 4일까지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가족들과 푸짐한 찜갈비도 먹고 국민TV도 풍성해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맞죠? 주문 전화 기다릴게요. 02-2634-6565 02-2634-6565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 요구했습니다. 기소권 요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의사자 지정 요구한 적 없습니다. 추모공원 건립 요구한 적 없습니다. 생활안정 평생보장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정신적 치료 평생보장 요구한 적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독립적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지 않는 세월호 특별법은 속빈강정입니다.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 특례 입학 운운하는 것은요,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제발 요구하지 말아달라면서 자기들이 넣어놓은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당신,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을 뿐 대학 특례 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등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소 고발에 따라서 70여 명이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70대 노인도 있고 직장인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겁니다. 최소한 벌금 몇백만 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안대동하면서 지켜주려고 하는 박근혜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꼬리 자르기에 가장 능한 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세월호 참사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수사권이 그리고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요, 세월호 함께 아파했던 대한민국 어디 갔나 라면서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받고 있는 세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봄이 한창이던 4월 16일 오전 300여 명의 승객이 배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눈뜨고 지켜본 국민들은 한동안 깊은 슬픔과 우울에 빠졌다.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를 잃은 듯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분노했다. 희생자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여선 안 된다고 가슴을 쳤다. 하지만 130여일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두동강이 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유족들의 겁으로 두 차례나 깨지고도 종착점모를 공전만 거듭하면서 국민 여론은 점점 더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여느 이념 대결과 같은 극한 분열이다.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박근혜를 옹이하는 홍위병 언론들이 그야말로 침소봉대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적개심 가득 찬 글이 넘쳐납니다. 그
적개심 가득 찬 글들의 바탕이 되고 있는 뉴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수구 언론들입니다. 유가족이 배상금을 노리고 농성을 한다. 이런 사실과는 다른 주장 퍼지고 심지어는 시세장사를 한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빨갱이다. 같은 유족들이 상처를 후벼 파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들은 46일째인 28일 단식을 중단한 유가족 김용호 씨의 신상과 그리고 막말을 파헤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막말도 아니에요. 박근혜도 욕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에게 다가가려는 김용호 씨를 밀치는 경호원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거 사실 저는 그 필름 제대로 안 봤는데요. 그 동영상 그 제대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호가 마치 박근혜도 막말하면 어때? 뭐 솔직히 자기 자식이 생태 같은 목숨 잃었다면은 저는 욕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때 화풀이 대상이 대통령이지 그럼 누굴 대고 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허위 주장만 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날 자유대학생연합 이런 진짜 대학생이라는 이름이 창피한 연합입니다.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는 유가족의 비극을 조롱하는 듯한 폭식 투쟁을 요구했다가 욕 있는 대로 처먹고 취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슬픔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상학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선거 결과가 50대 50으로 양분되는 일이 적지 않고 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반반으로 나뉘어 싸울 사안이 아닌데도 정파와 이데올로기가 개입돼 문제가 변질됐다고 진단한다. 이 양반 이야기도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반반으로 나뉘어 싸울 사안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파와 이데올로기가 개입돼 문제가 변질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분들 사실 별거 없어요. 박근혜의 7시간 이외에는 이미 나온 사실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조사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념을 덧칠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9.11 테러 때요. 부시 대통령 조사받았습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는 무슨 대책위원장이 아니고 9.11 진상규명위원회였을 겁니다. 아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만 백악관에 와서 부시 대통령에게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조사위원 1000원 앞에서 부시 대통령 무려 3시간 반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났으면 부시보다 잘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쟁으로 몰아가자 국민만 피곤합니다. 특별법의 쟁점이 뭔지 냉정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을 원망하는 국민마저 적지 않은 이런 서글픈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많은 시민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며 분향소를 찾았을 때 한 전문가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처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감정이입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월드컵 때와는 다른 감정이입이지만 이런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안전의식이 전에 없이 고취됐고 업계와 관료 간 마피아적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국가 개조라 부르든 적폐 근절이라 부르든 국민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이런 준비된 국민들의 마음이 오로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개판을 만든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고 새누리당입니다. 이런 포지티브한 감정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낼 리더십이 없었던 게 바로 한국의 비극이요. 박근혜의 비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직접 만난 후 지지율이 무려 71%까지 올랐습니다. 왜 올랐겠습니까?
비극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지지 그리고 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박근혜의 거꾸로 나갔습니다. 여야는 유가족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고 심지어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해법을 국회로 돌린 채 불통만 재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덕실 계산만 있을 뿐 국가의 리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리더로 뽑아놓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7시간 실종을 캐지 말아달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를 정쟁과 분열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면 한국은 4월 16일 이전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나라를 다시 통합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반성하고 자기의 7시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숨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학 전문가들의 수백 명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어제 팟빵 게시판에 김정은 님이 출자금 납부한 후 오늘에서야 월 사용료 자동이체 신청하셨다라고 써주셨네요. 월 22,000원씩 납부하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잘했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 남농부 성남지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9월 3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인데요. 모란역 2번 출구 유관의 닭갈비에서 열립니다. 전화는 031-756-9233이고요. 지하철 환승 필요 없고 버스도 많은 곳이니 성남조합원들의 대거 참석을 기대해 본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뉴페이스는 언제든지 환영하니 기분 좋게 오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문님께서는 가을 개편에서 라디오 비평이 살아남은 기념으로 안 살아야 되는데 죽겠습니다. 후원 계좌에 살며시 입금해 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살아난 거는 별로 축하할 일이 아니지만 입금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셨다는, 그러니까 그건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 돈에 눈이 멀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그리고 많이 CBS 계좌 이체한다 한들 저 살림살이에 보탬되는 거 크게는 없습니다. 지금 30% 깎이고 있는 급여 제대로 받게 되고 30% 깎인 게 환원이 돼도 전체적으로 85%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3만 5만 되고 하면은 급여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혜택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로 나가는 데서 나오는 혜택 이외에는 제가 돈 벌어서 부자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요즘 보도 보십시오. 뉴스K 그나마 한 줄기 희망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이거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요. 겨우 많이 봤자 10만, 20만, 30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그리고 TV 방송 시간 더 늘리려면은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늘어나고 가입하신 조합원들이 월 조합비 1만 1천 원 이상을 납부해 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에 계신 생기 88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미타불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나입 동시 패션으로 하셨는데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경민민성애비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조합원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신 KJANDMS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신데요. 생기88이라고 하는 안마사이신 것 같습니다. 상호가 생기88인 거 보니까 최경庆님이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지인의 도움으로 국민TV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보가 제한적인데 덕분에 한 줄기 빛을 만한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공짜로 들으면서 찜찜한 기분이었는데 오늘 사무국 직원의 도움으로 논스톱으로 조합원 가입도 하고 출자도 하고 사용료 자동이체도 했다고 합니다. 최경천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생기88님이십니다. 여기는 출자금 납입된 거 안 된 걸로 아직 나오는데요. 출자금 납입까지 다 하고 사용료 자동이체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사용료 자동이체는 장애인 수당 계좌에서 인출된다고 합니다. 최경층님, 자신이 사는 것도 어렵고 고되지만 수당 일부를 국민TV에 쓰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애인 수당 계좌에서 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잘 듣고 있고 뉴스K는 새벽 2시까지 기다려서 꼭 듣고 잔다고 합니다. 국민TV 때문에 우리 미래가 더 밝다 하면서 일부 수구 언론에 대해서 벼락은 안 맞나 하는데 원래 나쁜 놈들한테 벼락 잘 안 갑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요. 한겨레신문 고명섭 논설위원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 칼럼 저도 즐겨 읽는데요. 좀 어렵게 쓰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정말 라디오 비평에서 새겨 들을 만한 교훈이 되는 칼럼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정신의학자 빅토어 에밀 프랑클은 1944년 10월 기차에 실렸다. 기차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새벽에 종착역에 도착했다. 아우슈비츠였다. 함께 끌려온 사람 1,500명 중 90%가 도착 당일 가스실을 거쳐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졌다. 프랑클의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아내는 모두 가스실로 직행하거나 중노동에 시달리다 죽었다. 살아남은 프랑클은 수용소 체험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한 인간이 겪은 생지옥에 대한 기록이자 그 지옥도 죽이지 못한 고귀한 인간성에 대한 증언이다. 프랑클이 만난 아우슈비츠, 사람의 목숨이 쓰레기처럼 소각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벌레처럼 짓밟히는 곳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압수당합니다. 머리털까지 깎입니다. 프랑클은 수용소에 들어갈 때까지도 원고 뭉치를 옷 속에 숨기고 있었는데요. 원고를 지키고 싶었던 프랑클은 감시인에게 일생 동안 연구한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호소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욕설 뿐이었다고 합니다. 프랑클의 체험이 담긴 그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면서 고명섭 논설위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나라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월호에 자식을 묻은 부모님들에게 이 나라는 아우슈비츠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진실을 알려달라는 애절한 호소에 비웃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비웃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인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마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수용소 사람들이 강제노역의 대가로 받은 음식은 하루 한 끼 멀건 국과 빵이 전부였다. 수용소 생활은 탈진과 죽음으로 가는 긴 행진이었다.
사람들의 몸은 해골에 가죽을 씌워놓은 것 같이 말라갔다. 피하 지방이 소진되고 근육이 사라지고 굶주림 끝에 내장기관이 자체 단백질을 빨아들였다. 프랑클의 증언 위로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다가 쓰러진 김영호 씨의 말라붙은 몸이 겹친다. 수용소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에 시달렸다는데 김영호 씨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딸을 잊을 수 없었다. 내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붙여 진실로 가는 길을 틀어막는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력들을 박근혜의 7시간 그거 절대 조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붙여서 진실로 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리가 궁색해지니까 김용호 씨에 대해서 마타도까지 일삼습니다. 김용호 씨에 대해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마타도 했던 사람들은 대가를 치불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가 당신을 보호해줄 것 같습니까? 인간성을 파괴하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초인적인 의지로 시련에 맞서서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다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프랑클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운명의 시련을 받아들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 그 과정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준다라고요. 김용호 씨처럼 아이를 잃은 이호진 씨가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으며 등해졌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일 겁니다. 그러나 프랑클의 증언을 보면 수용소를 지배한 것은 그런 인간다움을 잡아먹는 동물적인 본능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사회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라고 발버둥친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도 사람인 이상은 죄의식을 느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죄의식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죄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비웃고 욕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죄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그래서 면피하려는 그런 겁니다. 죄의식에 쫓겨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몰골들이 자식이라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프랑클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한 것을 보았다고요. 돼지가 우글거리는 나라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그 성자에게 욕을 하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하고 흑색흥절하는 돼지들, 그런 돼지가 울거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프랑클은 니체의 말로 우리를 격려한다고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세월호 가족, 진실을 알려는 국민에게 오는 그 돼지들의 핍박, 그러나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될 겁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만만의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의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나라 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1시간에 130ml 쏟아졌습니다. 2시간 쏟아졌길래 망정이지 10시간 동안 쏟아졌으면요 1년치 강우량이 하루에 퍼붓객이 됩니다. 130ml가 하루 1시간을 쏟아지면요 길거리 걸어가면 숨을 잘 못 쉽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런 큰 비가 왔을 때 실제로 한강변을 뛰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안전불감증의 나라 역시 무슨 호우경보도 옛날하고 똑같은 거 보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난리가 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뮤지컬 관람하러 갔습니다. 아니 뮤지컬 관람하러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태풍이 왔을 때 오페라 관람을 했을 때 보도 내용 너무나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태풍이 상륙한 아마 그때도 2003년인가 9월 1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녁에 뮤지컬 관람을 했는데 중앙일보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태풍이 오는데 뮤지컬 관람이라니. 동아일보 대통령의 태풍성 뮤지컬 관람. 조선일보 노 대통령 부부 태풍 상륙한 10일 저녁 뮤지컬 관람 이따위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조선일보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박 대통령 뮤지컬 관람 청와대 국정정상화 메시지라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태풍 상륙할 때 뮤지컬을 관람하면은 그야말로 무사태평하게 태풍이 오는데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이고 박근혜가 관람하면은 전국 정상화 메시지래요. 조선일보 참 니들도 마탱이가 같구나.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연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만의 공연 장르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요. 태풍이 오는데 뮤지컬 관람이라니 했던 그 중앙일보.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본부를 망각한 처사다. 도덕적 해이와 국정 미숙이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산에 물난리 나는데 도대체 뭐합니까? 도덕적 해이와 그야말로 국정 미숙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 아닙니까? 얼어 죽을. 그런 조중동 언론들을 옹호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을 들이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내려질 모양이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한국방송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보도에 대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 5명 중 여권 추천위원 3명이 관계자 징계를 요구해 방심위 전체 회의에 올렸다. 야당 추천 2명이 문제없다 했으나 결국 다수인 여권 위원들 뜻대로 됐다. 이대로면 전체 회의에서도 중징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하다. 여권 위원들은 문창극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으나 정작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여권 위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 여권에서 추천한 그 방심위 위원들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지만 그 대가리가 진짜 궁금해요. 아니 문창극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면 문창극이 물러나지를 말았어야지. 아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그 보도 가지고 물러난 건 또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한국방송 즉 KBS의 문창극 강연 보도는 사실 뉴스케이와 동시에 보도가 된 건 하기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뉴스K가 힘이 약해서 같이 주목을 못 받는 것뿐입니다. 기자사회의 객관적 평가로 그 공정성이 확실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KBS 이 보도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등 언론단체가 주는 기자상을 휩쓸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가 저널리즘 정신에 투철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방심위 위원들은 방심위가 아니라 박심위예요. 박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박근혜 신기표출위원회입니다. 이 소위 위원들이 이 보도에 대해서 중징의 의견을 낸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니 박심위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심위의 이런 몰상식한 심의는 문창극 사태가 한창이던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효종 방심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박 위원장은 친일 독재 역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측근이 위원장으로 들어앉은 방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효종 체제의 방심위는 문창극 보도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 보도에까지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이런 방심위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려면 정부의 청부를 받은 듯 편향 심의를 계속하는 방심위부터 먼저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박효종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심기표출, 심기를 반영하는 이따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즘 박근혜 정권을 쳐다보면 큰 벽을 느낍니다. 이렇게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버지니아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구자를 더 정자했다는 우주엄마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조합원 그래도 20명 매일 25명 꾸준히 가입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